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 여러분 살펴볼 내용은요, 우리가 DC형 퇴직연금을 불입하던 와중에 요 이제 임원이 퇴직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원천징수를 담당하는, 즉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회사의 실무자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죠? 자,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요, 우리 신비노트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놓치기 쉬운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신비노트 구독자들, 여러분 이미 기초회계나 세무 수업에서 자, 요런 말들은 들어봤을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임원, 뭐 종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회사에서 임원에게 DC형 퇴직연금을, DC형 퇴직연금, 우리가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이라고 하죠. 자, 요거를 여러분 불입했다. 불입. 자, 만일에 300만 원을 불입했다고 하면은 회계 처리 어떻게 한다? 여러분 뭐 기초회계, 그죠? 뭐 기초회계나 세무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차변에는 DC형 퇴직연금 불입했을 때는 자, 퇴직급여, 임원에 대해서도 불입해 줄 수 있거든요. DC형 퇴직연금. 자, 300만 원. 자, 대변에는 뭐가 되나요? 대변에는 보통 예금이 얼마? 300만 원. 요렇게 처리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죠? 요렇게 여러분 처리된다. 차변에 여러분 우리가 퇴직급여 대변에 보통 예금. 맞죠? 요건 잘 아세요. 뭐 임원이든 종업원이든. 자, 그런데 뭘 실수를 실무적으로 여러분 많이 하느냐? 여러분이 실무에 이제 접하게 되면. 자, 그러면 임원이 퇴사했어요. 퇴사. 연도 중에. 자, 여러분 DC형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는요. 12월 말일자로 만일 불입하기로 되어 있다면 1년에 한 번 불입합니다. 그런데 우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DC형 퇴직연금은 1년에 한 번 이상 불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매월 쪼개서 불입하기도 합니다. 그죠? 연말에 한 번이 아니고. 자, 그런데 해당 임원에 대해서 그러면 월 중에도 불입해 줬다고 가정을 할게요. 알겠죠? 그럼 이때 DC형 퇴직연금을 불입하다가 회사가 불입해 주다가 예를 들면 26년 6월 말일자로 임원이 그만둔다 이거예요. 그만뒀다. 자, 이때 그러면 우리가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죠?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맞죠? 자, 봅시다, 여러분. 자, 여기 여러분 만일에 뭐 2024년, 2025년, 자, 임원이 26년 6월 말일자로 퇴사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퇴사. 알겠죠? 임원이. 예. 자, 근데 임원으로서 근무 시작을 24년 1월 1일부터 요 임원이 임원으로서 근무 시작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죠? 자, 근데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불입해 줬다 이거예요. DC형 퇴직연금. 자, 불입해 줬는데 예를 들면 24년도에 DC형 퇴직연금 예를 들면 여러분 뭐 1,000만 원을 불입해 줬어요. 그죠? 그럼 회계처리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 퇴직급여 1,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4년도에 맞죠? 그래서 요 임원이 만일에 제조 활동과 관련된 제조부서 관련된 분이다. 공장장으로 그죠? 근무하는 분이라고 하면 요 퇴직급여는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제조원가로 들어갈 것이고 만일에 우리 관리부서 그죠? 경영 총괄하시는 임원이라면 요 퇴직급여는 판관비가 되겠지 일단 그죠? 회계장부상에는 자 그리고 25년도에도 퇴직급여 불입해 줬어요. 자 퇴직급여 그냥 1,00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요 6년 6월 말일자로 퇴사했는데 요 상반기 6개월치 있잖아요. DC형 퇴직연금 불입해 준 게 50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만일에. 맞죠? 그러면 여러분 퇴직급여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분이 6월 말일자로 그만뒀다. 원천징수 하나요? 안 하나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자, DC형 퇴직연금은 해당 임원 개인 구자로 넣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가입한 금융기관에 넣어주는 겁니까? 금융기관으로 여러분은 1,000만 원씩 불입해 주는 거거든. 맞죠? 요거 500도 마찬가지,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 금융기관에 DC형 퇴직연금 불입해 준 거.
우리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아니,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그냥 넣어줬는데 개인한테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는 퇴직소득이든지 근로소득이든지 개인 사람한테 넣어줬을 때 원천징수가 생기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처음 실무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세법 규정을 놓쳐가지고, 그죠? 자, 여러분 세법상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단 말이죠? 자, DC형 퇴직연금을 불입했다가 임원이 퇴사했을 때 있잖아요, 그죠? 퇴사했을 때, 자, 일단 어떻게 알아? 회사가 요 임원을 위해서 불입해 준 금액 있잖아요, 그죠? 자, 불입해 준 금액이 얼마죠, 여러분? 1,500. 토탈 얼마? 토탈 회사가 불입해 준 2,500 있잖아요, 그죠? 요 2,500을 일단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으로 보라 이거 일단 알겠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하고 뭘 비교하라? 뭘 비교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소득세법 22조 3항에 보면 임원 퇴직소득 계산하는 뭐가 있다? 한도산식이 있잖아. 그죠? 한도산식, 그죠? 맞죠? 소득세법 22조 3항. 맞죠? 퇴사 전 3년 동안의 연평균 총급의 환산액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2분의 근속 월수 곱하기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근속했다고 하면 몇 배수? 2배수 한도. 맞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요 한도를 여러분 보니까 예를 들면 2200이더라. 예를 들면 2200.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요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두 개 차이 얼마? 여러분 300만 원이잖아요. 그죠? 300. 그죠? 요 300은 뭐로 봐라? 근로소득으로 원천 징수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죠? 예. 요걸 놓친다고요. 맞죠? 회사에서 금융기관에 지급했는데 뭐 퇴사했다고 우리가 무슨 원천 징수할 게 뭐가 있느냐.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이지?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그럼 여러분 요 초과는 300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퇴사할 때 6월 말일자로 퇴사하는 시점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지급한 게 없잖아요. 그죠? 지급한 거. 회사가 직접 지급한 건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이거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된다는 걸 깜빡 놓치는 경우도 많다 이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많이 놓쳤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 어쨌든 26년도 귀속 근로소득 아닙니까? 그죠? 근로소득이니까 26년도 이분이 퇴사할 때 여러분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하죠? 퇴직한 사람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여러분 지급할 때 연말정산 끝내주셔야 돼요. 맞죠? 그죠? 자, 그러면 만일에 요 임원 6월 말일자로 만일에 퇴사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급여를 언제요? 7월 달에 지급했다면 7월 달 급여 지급할 때 연말정산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근로소득 원천 영수증을 발급할 때 뭘 얹어라? 저 300만 원을 근로소득에 얹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상여금에 해당되는 거지, 물론, 그죠? 개념상으로. 맞죠? 그죠? 이 부분을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에 합산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DC형 퇴직연금 불입하다가 임원 퇴사했을 때 소득세법 22조 3항에 따른 임원 퇴직금 한도하고 비교하라. 자, 하는 말씀. 여러분 6권 해석이 있어요. 6권 해석. 자, 6권 해석 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6권 해석 번호는 자, 원천세과 다시 98입니다. 98. 이게 2014년 3월 17일자로 나온 6권 해석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 5분 특강 듣지 않으시면 놓치기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실무에 입문하는 우리 신비노트 구독자분들 실무 적용에 있어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